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요. 1번부터요. 그럼 지금 이미 문제는 민법 총칙하고요, 특별법하고 문제를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 권으로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일단 민법 총칙하고 지금 시간이 자꾸 이렇게 이런 유인물로 나누면 나중에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빨리 해가지고 문제 있죠. 문제를 일단 민법 총칙하고 특별법 두 개를 한 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물권하고 채권 한 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봤자 뭐 비용차가 별로 나지도 않는데, 얼마 한 2, 3천 원 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기출문제,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 전부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 10년치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되는데 일부러 해설을 다 빼고 있어요. 지금 해설을 주면 여러분 나중에 해설 보다가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꾸 이거 똑같은 것을 보고,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집을 그냥 처음에는 한 권 가지고 보고 어느 정도 책이 정리가 되면 그냥 돈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한 권을 더 사가지고 전혀 해답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있죠. 전혀 해답이 되어 있지 않는 거, 그걸 보면서 암기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암기라는 것은 내가 써놓은 것을 암기하면 자꾸 눈이 먼저 거기에 가지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50번까지 암기의 문제, 그리고 전혀 이제 노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걸 가지고 펼쳐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서 혼자 여기서 암기용으로 자꾸 이것을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그냥 암기가 돼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하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암기 안 되게 가지고 시간만 지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한 권을 더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는 열심히 노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전혀 사는 것이 전혀 안 된 거 가지고 혼자 이거 보면서 이건 왜 틀리지? 왜 맞지? 이걸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럼 우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여러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문제풀이의 컨셉은 그냥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암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문제들 있죠?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냥 차라리 그냥 그것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똑같다고 해서 한두 문제만 딱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훅 지나가면 뭘 풀었는지 이게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강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학생들한테 물론 도움 많이 됐겠지만 눈에 띄게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가냐? 내년 10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그 한 권만 가지고 볼 거예요. 문제집. 그러니까 1, 2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라 했더니 양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물권 채권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자꾸 이거 복사하면 또 옮겨 적으려면 또 강의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좀 다음 주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문제 1번을 보셔요. 1번. 문제 1번. 자, 1번. 1번 했죠? 1번부터 3번까지 했죠? 4번. 거기 보면 이 법률행위라고 나왔죠? 거기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거기서요. 1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2014년도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기억,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줄고, 대리권의 존재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요. 특별 효력 요건 줄고,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 밑에다 또 써. 조건, 기한, 조건, 기한. 또 하나 써.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 교환이죠. 교환은 그럼요, 요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일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식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일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돼. 그것을 뭐란다? 불요식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자, 지금부터 잠깐 설명해요. 우리 뒤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 요식행위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 성립 요건 뭐가 있냐? 여러분요, 가족법. 가족법에는 다 특별 성립 요건 요식이에요. 요식행위요. 뭐가 있다? 이 먼저 혼인 있죠, 혼인. 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언이라든가 무슨 신고 있죠, 무슨 신고.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이혼 신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뭐다? 가족법에 관한 것은 다 요식,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 이런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하러 가면요, 그냥 가면은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특별성용권에 뭐가 있냐면 법인의 경우는 뭐가냐? 설립 등기를 해야 돼. 등기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음 있죠. 어음의 경우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방식. 여기에 또 질권 있죠. 질권 설정 같은 것은 요물성이라고 해가지고, 질권은요 반드시 물건을 가지고 가야 돼. 시계, 반지를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요식이라고 그래요. 방식을 갖춰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것은 방식을 갖춘다, 갖추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거기다가 여러분요, 잠깐 한번 쓰면 몇 페이지를 쓰냐면 이런 문제에다가 써. 문제에다가 몇 페이지라고 쓰냐면요, 거기요 12페이지라고 써. 문제에다가 12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페이지 그걸 나중에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식하고 불요식이다 이렇게. 자, 이제 설명했죠?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요, 강의 노트 7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강의 노트 7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란 말이죠. 여러분 7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6번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오른쪽에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요식행위는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한다. 혼인, 파양, 인지 그거 써. 거기다 이걸 뭘 한다? 가족법이죠. 가족법.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유언이나 뭐다? 법인 설립. 유언이나 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보면 어음수표. 세 번째죠. 어음수표 줄거. 어음수표.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뭘 한다? 이것을 요식이라고 한다. 요식. 그럼 여러분 그 요식행위에다 써. 요식 6번의 제목이에요. 요식행위에다가 동그라미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보셔요. 4번이요. 문제 4번을 한번 보시면 교환은 뭐다? 교환은 불요식이에요. 교환은 아까 뭐랬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은 불요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저당권 설정이죠. 봐봐. 저당권, 여기 저당권은요, 채권에 대해서 주된이다, 종된이다, 종된.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그러면 틀려. 주된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종된이다. 이렇게 종된. 그 다음에 니을용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는 맨 끝에 신탁행위 줄 것이고 유효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요, 쉬는 시간에 뭘 보냐? 인터넷에다가 채권 추심이라고 한번 쳐봐. 채권 추심. 인터넷에 치면은 허가받은 채권 추심업체가 쫙 떠. 수십 개가.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내가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럼 할 수 없이 어때요? 전문가한테 그걸 맡긴단 말이죠. 돈 좀 받아달라고. 그걸 채권 추심이라고 그래요. 일명 뭐라 한다? 깍두기. 알겠죠? 그래서 맡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채권 추심이라고 그래. 그것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신탁행위로서 유효 이 말이죠. 기억하고 니을이죠. 그래서 다 그다음 5번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자, 봐봐. 여러분 아직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법률행위 그럼 봐봐. 법률행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것저것의 이 앞에 부분은 서론 부분은 이것저것이 다 짬뽕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좀 그래.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잠깐 이건 지워도 되죠? 이제 방금 했으니까요. 지워도 되죠? 자, 법률행위죠. 우리가 법률행위는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다? 한 개, 뭐다? 단독. 두 개, 계약. 두 개 이상, 합동행위죠. 합동행위.
합동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재단이다, 사단이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행위죠. 사단법인 계약이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것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 유언, 유증,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소유권, 점유권의 뭐다? 포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요, 추인이니, 뭐 상계니, 면제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해.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닌 것은 이런 것이 아닌 것, 이거 찬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1번 기억, 사단법인 줄거. 그것을 뭐란다?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해. 합동행위. 니을 봐봐, 니을. 니을은 뭐다?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나요? 권리의 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죠? 그것을 뭐란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해. 단독행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이 정답이고, 니은하고 디귿요, 부당이득하고 부합동그라미요. 두 개. 이것을 뭐란다? 사건이라고 그래. 사건. 나중에 설명을 해. 사건. 다음 시간에 바로 나와. 사건. 알았죠? 사건이다. 이렇게. 이런 부당이득은 얘기했죠?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은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그럼 이런 봐. 부합. 이런 부합이란 거죠. 뭐 부합. 부합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 벽에 지금 보면 이게 벽지예요. 우리 강실에 다 붙어있는 게 벽지라고. 펜트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벽지를 지금 발라놨잖아요. 이 벽지를 맨 처음에 가져올 때는 벽지는 뭐다? 맨 처음에 가져와. 벽지가 가져왔어. 그럼 이것은 뭐다? 물건이죠. 그런데 이 벽지를요, 풀을 칠해서 벽에다 발랐죠. 그럼 저것을 우리는 벽이라고 해야 돼요? 벽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걸 벽이라고 해야지. 벽지라고 얘기하면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전 벽이지 벽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그것을 뭐란다? 벽지가 벽에 달라붙었죠.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건 아니면 뗄 수는 있지만 떼도 다시 저걸 벽지로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뗄 수 없거나, 이런 봐봐. 페인트. 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것을 페인트 칠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것을 벽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페인트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걸 벽이라고 해야지 페인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페인트는 스푼으로 긁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페인트 떼낼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죠. 그걸 부합이라. 떼낼 수 없거나 벽지처럼 떼낼 수는 있는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 저 맨 뒤에 보면 카메라 지금 붙어 있죠? 저거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TV, 모니터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부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럼 벽지라든가 페인트는 달라붙었죠. 벽에. 뗄 수 없거나 뗀다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부합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부당이득 부합. 이것은 사건이다. 사건이라고 써. 사건. 이렇게. 정답은 2번이죠. 자, 6번 보셔요. 법률행위 종류 또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주택관리사 시험이죠. 자, 보시면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권자는 뭘 하죠? 채권자는 채무 동그라미 면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 옆줄을 묶었어. 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권자는 뭘 한다? 면제. 채무자는 뭘 한다? 상계. 이렇게 상계. 2번 처분권 없는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처분권 없는 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죠. 무효. 옆줄 긋고 써. 옆줄 긋고 의무 부담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 가로 열고 닫고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 가로 열고 닫고 채권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요. 준물권행위 줄거. 여러분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 오케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준물권행위는 뭐라고 한다?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예요. 준물권행위 뭐라고?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틀렸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 것을 처분행위라고 한다.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의무부담행위. 여기 봐. 여기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 처분행위.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처분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처분했단 말 생각해봐. 이런 봐봐. 야, 너 집 어떻게 했니? 나 그 집 처분했어. 처분했단 말은 등기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등기 해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란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데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는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에 속한다. 둘 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 줄거봐. 그러니까 아까 요식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얘기해. 특별 성립요건. 그건 무슨 말이야?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특별 성립요건이죠. 그러면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갖추지 않았다? 갖추지 않았다. 갖추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무효이다 그러면 안 돼.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틀렸어. 그래서 거기다가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 이렇게.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 봐봐. 법률적 구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뭘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이요. 성립요건을 다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느냐?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이죠.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뭐라 합니다? 효력요건을 보죠. 효력요건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느냐? 갖추었다 유효, 갖추지 않았다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봐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식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요식행위는 성립요건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잖아요. 그럼 방식을 갖추지 않았단 말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고 그래야지. 무효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무효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내 말 좀 이러면 이해됐나요?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방식을 갖추지 않았죠. 그 말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래야지. 무효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무효는 뭐냐? 무효. 여기 봐봐. 무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무효는 법률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요식행위에서 방식을 갖추지 못했죠. 못했으니까 법률행위가 뭘 한다? 불성립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5번은요.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이다 틀렸죠. 출연행위 속에는 뭐 들어있어? 유상행위, 무상행위, 무상. 그래서 유상행위 줄것이고 써거에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유상이라고 그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런데 무상행위 썼어요?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증여, 또 뭐가 있어? 사용대차. 증여, 사용대차를 무상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대가성이 있느냐? 유상. 대가성이 없느냐? 무상. 유상과 무상을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사용대차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학원 오셨는데 펜을 안 가져왔단 말이죠. 옆 사람한테 펜 빌려서 쓰고 강의 끝나면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걸 사용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받고 물려주면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요, 그거 썼으니까 이거 돈 좀 줘. 이거 임대차예요. 알겠죠?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요, 사용대차는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것을 사용대차다 이렇게. 정답은 2번. 7번요.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대리권 수여. 여러분 4번에 대리권 수여 박스에 대리권 수여를 박스하고 다 써. 거기다가 세 가지를 쓴다. 첫 번째, 비출연행위이다. 두 번째, 우리가 대리권 수여는 단독 행위예요. 단독. 대리권 수여는 단독 행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로 여기다가 써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 행위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단독 행위예요. 또 써 뭐라 쓴다? 불요식 행위예요. 우리는 반드시 위임장을 써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위임장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번은요, 매매. 매매는 뭐죠? 유상이죠. 유상. 유상. 증여는요, 무상이죠. 무상. 무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뭐죠? 소유권 그냥 이전하는 거 아니죠? 양도. 그것도 유상이죠. 부담보 증여가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이제 문제가 돼. 어떤 사람은 부담보 증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봐봐. 너 이거 갚는 대신에 우리 집 한 1년 정도는 관리 좀 해줘. 이렇게. 증여, 공짜로 주기는 주면서 대신에 우리 집을 한 1년 정도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부담이죠. 그러니까 주는 대신에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니까 그것은 유상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증여는 원래부터가 무상이니까 그냥 그것은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무튼 1번, 2번, 3번, 5번은 유상 아니면 뭐다? 무상이죠. 유상 아니면 무상이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출연행위다.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그럼 8번 봐봐. 유언, 사인증에는 사후행위. 여러분요, 사후행위하고 반대가 뭐죠? 생전이요. 생전. 여러분 유언은 뭐예요? 죽고 난 다음이죠. 여기 봐봐. 여기.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질래? 물어봐. 내가 청약이야. 너 가질래? 상대가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가질게. 공짜로. 그럼 두 사람이니까 뭐라 한다? 계약이죠. 그래서 증여는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그래. 두 사람이 합의로 하는 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주고받는 것을 주는 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너 이거 혹시 나 죽으면 내가 너 이걸 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써야 될 것 같고 죽으면 너 내 차 가질래? 내 차 가질래? 죽으면? 나 죽으면? 둘이 합의를 했죠? 알았어 너 빨리 죽어. 그럼 내가 가질게. 그럼 뭐다? 사인.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한다 이 말이죠. 그걸 사인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 사후행위죠. 반대가 뭐라고? 반대가 생전행위다. 2번요. 저당권 설정이죠. 저당권 설정했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래서 채권행위 줄고 채권행위다 써 피담보 채권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의 종된이죠. 종된. 아까는 뭐로 나와서 틀렸죠? 주된으로 나와서 박스에서 주된행위 그래서 틀렸죠? 종된행위다 이렇게. 3번은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딱 남았네. 이걸 뭐라 한다? 준 물권행위 써. 그 밑에다가 이퀄 처분행위 이퀄 이행의 문제 X.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는 채권 양도만 2번 나왔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4번 매매, 임대차, 증여 다 뭐야 이거. 매매, 임대차, 증여.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이라고. 알겠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퀄 뭐라고 그래?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무 부담 행위는 그럼 여기 매매, 임대차, 증여 찾으면 된단 말이죠. 매매 앞에다 하나 더 써.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다. 그다음에 옆줄 긋고 써. 의무 부담행위 옆에다 써. 옆줄 긋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는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포기죠. 소유권 포기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봐봐, 소유권을 포기하면은 내 포기니까 내 재산 다운인데 누군가의 재산이 업돼야 되잖아요. 소유권 포기가 뭐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재산이 업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한다 비출연이라고 한다. 비출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출연행위 알겠죠? 출연이 아니고 뭐라 한다? 비출연 이렇게. 정답 5번이다 이렇게. 자 9번 봐봐요. 의무부담행위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니까. 이런 의무부담행위가 뭐예요? 오케이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뭐예요? 계약을 찾아라. 계약을 1번 교환계약, 2번 임대차 계약, 3번 재매매 예약이죠. 예약 동그라미 예약서 거기다가 언제나 채권 계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야. 언제나 채권 계약.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예약하죠? 그게 바로 예약이거든요. 내가 음식점 먹으러 가서 우리가 10명인데요. 이따 강의 끝나면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전화했어. 음식점 주인이 알았대. 그러면 짜장면 몇 그릇이요? 10그릇이요? 탕수육 2개요? 짬뽕 하나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합의가 돼야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약이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혼자서요, 음식 찾아보고 자기 혼자서 우리 이따 10명 간다. 준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예약은 두 사람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계약이 있어야 돼. 예약은 합의가 없으면 예약이 안 돼. 알겠죠? 몇 명 갈 것이고, 음식의 종류는 뭐로 할 것이고, 이게 합의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약은 언제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계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약은 뭐라 한다? 언제나 뭐다? 채권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주택 분양이 중요한 것이죠.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다. 여기 또 나왔죠? 채권양도. 옆에다 써서 채무면제, 채권양도, 채무면제. 옆쪽 긋고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이다.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이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하고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그렇죠. 문제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맨 오른쪽에 제23의 옆에다 써 이퀄 의무 부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의무 부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그렇죠. 처분 행위인 것은 이 말이죠. 왜냐면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가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처분 행위인 것은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그러면 10번 봐봐.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요 유언은 뭐죠? 가족법이죠. 가족법은 반드시 일정한 뭐가 있어야 돼? 방식. 그래서 요식이죠. 이퀄 뭐라고 해야 돼? 요식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오케이. 특별 성립요건이죠. 특별 성립요건이죠. 알겠죠? 유언은 가족법이죠. 요식행위고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계약 매매가 중요하잖아.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 이퀄 뭐라고 얘기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의무부담행위 알겠죠? 자 임대차 계약은 뭐다? 신분관계예요? 재산관계예요? 재산관계죠. 재산행위 이퀄 채권행위죠. 왜? 계약이니까 채권행위 이퀄 의무부담행위죠.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용대차 나왔네. 사용대차 앞에다 또 뭐 하나 더 써야 돼? 증여 하나 더 써. 증여. 두 가지 암기해.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이다. 무상. 옆줄 긋고서 무상 동그라미 했어요? 무상행위를 다른 말로 무상행위는 뭐의 일종이다? 출연행위. 무상이 출연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들어있죠. 그래서 무상행위는 출연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무상행위는 두 가지.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렇게. 재단법인 뭐라고? 재단법인 밑에다 또 써.
그러면 재벌부터 하는데 정신 차려봐. 재단법인 밑에는 뭐가 있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뭐라고 얘기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뭐라고 그래? 상대방 없느냐 없는 단독행위다. 있는 틀렸어.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 더 써. 거기다가 합동행위는 아니요 뭐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이 말이죠. 합동행위. 그렇게 됐나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없는이다. 없는. 정답 5번이다. 11번은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채권. 채권은 뭐다? 채권은 의무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는 뭘 찾으라는 거다? 계약. 그래서 한번 써. 거기다가 교환. 옆에다 또 써. 뭐가 있어? 교환 말고 계약 또 뭐가 있어? 매매. 또 임대차. 또 증여. 그 다음에 증여에다 써. 옆에다 계약. 교환이나 매매나 임대차나 증여 같은 것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2번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없는. 상대방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걸 뭐란다? 없는 단독행위죠. 그것은 뭐가 있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왼쪽에다 써. 왼쪽에다가 없는 동그라미하고 2번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유원, 유증, 재단법인. 그만 써.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다시 뭐라고?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면 뇌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가면 밖에 가면 전봇대가 많아. 전봇대가. 알겠죠? 전봇대한테 물어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죠? 해제 줄고 해제 또 써. 거기다가 점 찍고 해지, 취소. 옆줄 긋고 상대방 있는. 이렇게. 해지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정답 2번이죠. 자, 처분행위는 뭐다? 처분행위 지상권이네. 아까 우리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 지상권은 뭐예요? 남의 토지 위에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잖아. 물권. 그래서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해? 처분행위라고 그래. 자, 처분행위는 뭐하고 있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에 관한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고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가 한다? 처분 권한자. 처분 권한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지금 105번 얘기했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유상. 유상은 뭐다? 유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대가성. 대가성. 대가가 있냐 없냐? 대가가 있으면 유상, 없으면 뭐? 무상. 유상과 무상을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해? 출연행위다. 3, 4번과 5번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 출연행위. 이렇게. 그래서 유상은 뭐가 있다? 써. 임대차. 또 써.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또 써. 환매라고 써. 나중에 팔고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해. 무상은 뭐가 있어? 무상 두 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증여. 또 뭐? 사용대차. 딱 암기해. 사용대차, 증여. 계속 지금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2013년 24회.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예요. 알겠죠? 자, 12번. 법률행위 분류와 그에 따른 이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죠?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유원. 또 써. 유증. 또 재단법인. 또 소유권 포기. 네 가지는 암기해야 돼.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 강의한 거 보니까 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암기시키더라고요. 여러분요, 처음에 들을 때 되게 좋아 보이죠?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냥 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죠?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상대방 없는 거 뭐라고?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있는 동그라미 2번. 있는.
정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 오케이. 가로 열고다고 써. 정의에다가 가로 열고 계약. 정의는 계약이야. 단독 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옆에다 써. 2번 옆에다가. 자, 2번 옆에다가 전부 다 8개를 써. 8개. 면제. 이런 면제는 누가 한다? 채권자. 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상계. 상계는 누가 한다? 채무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무권대리 배웠어, 안 배웠어? 무권대리. 본인은 뭐 한다? 추인. 상대방은 뭘 한다? 철회. 알겠죠? 그 다음 법정대리에 뭐가 있다? 동의. 또 3가지, 방금 3가지. 뭐가 있어?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암기하면 돼. 이걸 가지고 막, 이러면 두 문자 가지고 암기하는 것은 그럼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문자 암기하려면 차라리 그냥 암기해. 어떻게? 채권자가 하면 면제고, 채무자는 상계고,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하고, 상대방은 철회를 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는 뭐라고? 동의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연결이 되잖아요. 해제, 해지, 취소.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대리에 뭐가 있어? 동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뭐를 해? 추인. 상대방은 철회. 채권자가 뭐를 해? 면제. 채무자는 상계. 여러분 봐봐. 채권자가 면제한다. 말이 돼, 안 돼? 자기가 돈 빌고 자기가 면제해? 그런 세상에 오면은 은행이 지금 있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지? 자기가 돈 빌고 자기가 면제해. 말이 돼, 안 돼? 면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 돈 안 갚는다 이 말이잖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면제는 누가 해야 돼?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해야죠.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면제. 이렇게. 자, 3번 불요식. 아까 불요식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대리건수여죠? 저 옆에다 써. 특별 성립 요건. 불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 또 하나 써.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이런 법인 설립은 뭐예요?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 또 써. 법인 설립 또 써. 어음 발행.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써. 유언. 혼인신고. 질권 설정. 질권. 이러면 질권. 전당포 할 때 그냥 가야 돼? 목걸이 가지고 가야 돼? 목걸이 가지고 가야죠? 옆줄 긋고 써.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요식행위다. 요식행위. 그걸 요식이라고 그래. 요식. 법인 설립, 어음 발행, 유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혼인신고, 질권 설정. 그것을 요식이라고. 요식. 이건 불요식이 틀리죠. 준물권, 줄과 준물권. 준물권은 2가지를 써. 뭐가 있어? 준물권행위 뭐가 있어? 채권, 양도. 그건 하나 암기하고는 시험에 2번 나왔어. 또 채무면제. 오케이. 채권, 양도와 채무면제를 준물권. 준물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처분행위. 준물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가 해? 처분권한자. 처분권한자였으면 뭐가 돼? 무효. 이렇게. 저당권 설정 줄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저당권. 저당권은 뭐죠?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을 설정하니까 뭐라 한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포함해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무슨 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5번 물권행위 지금 나왔죠? 물권행위 써. 거기다가 지상권 설정.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행위라고 그래. 매매는 뭐다? 매매는 뭐야? 계약. 가로 열고 닫고 계약.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딱 보면은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건 암기잖아요. 단순 암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봐. 계약은 채권행위고 의무부담이고 이행에 문제가 있고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다? 물권은 뭐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에 관한 것을 물권행위. 그 다음에 총물권행위는 채권양도,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 두 가지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으면 뭐가 돼? 무효가 돼. 처분행위는 뭐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이론을 많이 듣는 것보다 문제를 먼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들어봐. 거꾸로.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12번에 1번 13번 보세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 줄고 불가결의 요소 맞는 말이죠? 그걸 법률행위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줄과 의사표시의 합치 동그라미. 그래서 계약 동그라미. 계약이 성립을 해. 유언 나왔죠?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앞에서 너무 많이 썼죠? 상대방 없는이다. 없는. 채무면제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권양도 뭐다? 준물권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처분행위. 그래서 준물권행위 밑에다가 처분행위 이렇게. 그래서 채무면제 그 다음에 채권양도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5번 서로 대가적 출연을 무슨 행위를 한다? 유상. 대가 관계가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무상이다. 무상. 그렇죠? 정답 3번이다. 자, 14번은요, 틀린 것은요, 법인에 있어서 뭐라 한다? 줄긋고 등기. 혼인에 있어서 맨 끝에 뭐라 한다? 신고. 유언 줄고 맨 끝에 방식. 요물계약서. 요물계약은 뭐라 한다? 요물이죠? 반드시 물건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요물계약에다가 말하자면 현, 대, 개, 보 이렇게. 요물계약 이렇게. 요물계약은 뭐예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또 하나 뭐죠? 질권설정 같은 것도 있죠? 질권설정? 근데 일단 현대계보 이거 시험에 났어. 여러분 현대그룹 몰라요? 현대그룹 알죠? 현대그룹 어때요? 자기 아버지 돈 가지고 서로 자기 회장 달라고 형제들끼리 싸웠어 안 싸웠어? 싸웠죠. 현대는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알죠? 그래서 현대계보는 요물 물건을 요구한다. 돈을 좋아한다. 현대계보. 현상광고가 뭐죠? 현상광고는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어? 여기 가면 버스터미널 가면 있잖아요. 강도 살인 300만 원. 알았죠? 바로 옆에 강도 살인자가 있어. 300만 원 신고하려고 했더니 내가 죽게 생겼어. 알겠죠? 도망가야 되겠죠?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뭐죠? 봐봐. 할머니가요, 지난 봄에 나한테 만 원 빌려갔어요. 올 가을에요, 쌀을 수확해가지고 쌀을 한 바가지 갖다 줘. 돈으로 빌려갔으면 돈으로 갚아야 되죠? 돈으로 빌려갔는데 쌀로 갚아. 물건으로 갚는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대신 물건으로 대물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개가 뭐죠? 계약금. 이런 계약금 할 때 돈 줘 안 줘? 주죠. 보증금, 월세 보증금.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죠. 뭔가를 반드시 줘야 돼. 그래야만이 성립하는 거. 그것을 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권, 전답고에서 질권 설정할 때 반드시 뭐를 갖다 줘야 돼? 반지, 시계 갖다 줘야 되죠. 그것을 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물 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등은 바로 옆에 뭐라 나왔다?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을 무슨 행위를 한다? 요식 행위 이렇게. 2번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이다.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은 뭐라고 한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법률행위가 불성립 그래야지. 무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아까 시험 나왔잖아요. 불성립한다 그래야지. 무효다 그러면 안 돼. 3번 법률행위가 줄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이 없대.
효력 요건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줄고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걸 말한다. 무효라고 그래. 무효.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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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출현. 출현은요, 출현행위 속에는 무슨 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어? 유상과 무상. 알죠? 모두 유상은 아니다. 맞죠? 자, 5번은요, 물권행위. 물권은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한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는 거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요, 두 가지.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은 맨 끝에 뭐에 속한다? 처분행위. 맨 끝에 처분행위 줄 것이고, 이행의 문제 X. 처분행위는 뭐가 없다?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여기 봐. 우리가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문제를 딱 보니까 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고 의무부담이고 이행의 문제가 남고, 그러면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 문제가 없죠?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두 가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물권에 관한 것.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한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는 것. 준물권행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누가 해야 돼? 처분 권한이 있는 자.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의무부담은 누가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 소유물을 매매해도,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계약은 유효이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란다?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권행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 처분 권한이 있는 자. 우리가 요식행위를 뭐라고 그래?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 요식행위,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무효. 그러면 안 되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 요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